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제2장 이상화. 첫 번째, 사람들을 깨뜨려보는 것은 아주 쉽다. 하지만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알리아스 카네기, 불가리아 태생의 유대계 영국 작가의 말이다. 타인의 흠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러나 그것이 또 얼마나 무익한지를 암시하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깨뜨려보는 일을 중단하고자 하는 순간적인 의지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서로 그 과정에서 눈이 약간 먼다고 하더라도 냉소주의와 사랑의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습관화되다시피 한 맥 빠지는 냉소주의에서 벗어나기 쉽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갑작스러운 사랑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을 의도적으로 가장하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가장 덕분에 우리는 습관이 된 비관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에게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믿음을 가지게 된 어떤 사람에게 우리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입국수속을 하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클로이를 놓쳤다. 그러나 짐을 찾는 곳에서 그녀를 다시 발견했다. 그녀는 짐수레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파리발 비행기의 컨베이어는 왼쪽 끝에 있었는데 그녀의 짐수레는 오른쪽으로만 방향을 틀려고 했다. 내 짐수레에는 독자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내 짐수레를 꺼냈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했다. 짐수레가 아무리 고집스러워도 우리는 지켜야 한다면서 비행기를 탄 후에는 힘을 좀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우리는 빙 돌아서 카라치발 비행기의 짐 찾는 곳을 거쳐서 파리발 비행기의 컨베이어가 있는 곳까지 갔다. 샤를드 골에서 비행기를 탄 후 의지와 관계없이 눈에 익게 된 얼굴들이 이미 그것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고무판을 붙인 컨베이어로 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자기 소유물을 찾으려고 움직이는 전시물을 불안하게 살피는 얼굴들. 세관에서 체포당한 적이 있나요? 클로이가 물었다. 아직은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번 자백을 하기는 했어요. 웬 나치 녀석이 나한테 신고할 것이 있느냐고 묻기에 있다고 대답했죠. 사실 불법적인 물건은 없었는데. 왜 있다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자책감 때문에였나봐요. 있잖아요. 나는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고백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된 일인지 기분이 좀 나아져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 가방을 보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사람들이 행운을 차지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 지켜보며 기다렸다. 클로이가 말을 이었다. 오기 직전 리드 르네의 할인점에서 산 것이거든요. 엄청 별나요. 내 가방을 보고 나서 말씀하시죠. 난 뭐 변명할 것도 없지만 나는 그 가방을 5년 동안 끌고 다녔습니다. 부탁 좀 해도 될까요?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내 짐수레 좀 맡아주세요. 금방 올게요. 아, 강택이 나는 녹색 손잡이가 달린 분홍색 가방이 보이면 내 것인 줄 아세요. 잠시 후 나는 클로이가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고통스럽고 약간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었는데 나중에 나는 그것이 그녀의 평상시 표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곧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눈에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될 사람처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왠지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안심시켜주고 싶은 마음, 아니면 내 손이라도 잡으라고 내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랑은 내가 아주 갑자기 느끼게 된 것이다. 그녀가 어느 여름에 남동생과 로더르 섬에서 휴가에 대해 아주 길고 지루할 것이라는 틀림없는 이야기. 우리 옆에 컨베이어에 아테네에서 온 비행기 짐이 도착했기 때문에 촉발되었을 것이다를 시작한 직후였다. 클로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두 손이 베이지색 양모 외투의 허리띠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문장을 끝맺는 법이 없다는 것이 약간 불안해하는 것이
귀걸이의 취향이 아주 세련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어색해 보였지만 그래도 그녀는 사랑스러웠다. 나는 순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하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녀의 우아한 외투, 비행기 여행의 후유증, 4번, 4번 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의 음침한 인테리어, 그 덕분에 그녀의 아름다움이 선연하게 빛났다. 그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나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감성적 미성숙 때문이기도 했다. 소문 관객적으로 10,000원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클로이의 휴가 이야기는 지루했다. 그러나 지루함은 이제 흠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일상 대화의 세속적 논리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녀의 말에서 통찰이나 유머를 찾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녀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서 완벽함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일화를 쫓아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있잖아요. 싱싱한 올리브를 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정혹을 찌르지 못하는 그녀의 모든 농담을, 실마리를 놓치고 나는 모든 사유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완전히 감정을 이입하기 위하여 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은 포기할 준비, 그녀의 모든 기억을 차곡차곡 분류 정리할 준비, 그녀의 유년이 역사가가 될 준비, 그녀의 모든 사랑과 공포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과 몸 안에 흘러다녔을 모든 것이 곧 매혹으로 다가왔다. 그때 짐이 나왔다. 내 짐 몇 개 뒤에 그녀의 짐이 따라 나왔다. 우리는 짐을 수레에 싣고 녹색 통로를 걸어 나왔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을 용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어쩌면 그 어려움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끝도 없이 이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도 클로이가 인간의 뿐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중단하고 싶었던 내 욕망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희망이 자기 인식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 비겁함, 심약함, 게으름, 부정직, 타협성, 끔찍한 어리석음 같은 것, 이런 것을 상대에게서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랑에 빠진다. 우리는 선택한 사람 주위에 사랑의 박력선을 쳐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가진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고 따라서 사랑스럽다고 결정해버린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내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함을 찾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을 통하여 인간종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 자기 인식에서 나온 모든 증거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왜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사랑에 빠졌던 것일까? 내 욕망의 비론리성과 유치함이 믿음에 대한 요구를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낭만적인 도치가 채울 수 있는 공허를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 그것이 누구라도 그런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는 한이를 알고 있었다. 나는 클로이를 만나기 오래전에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내 자신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함을 찾을 필요를 느꼈던 것이 틀림없다. 가방 좀 검사해도 되겠습니까? 세관 직원이 묻고는 덧붙인다. 신고할 것이 있습니까? 술이나 담배나 무기나. 나는 오스카 와일드처럼 천재성을 발휘하여 내 사랑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적어도 아직은. 기다릴까요? 클로이가 물었다. 일행이십니까? 세관 직원이 물었다. 뻔뻔스럽다고 생각할까봐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클로이에게는 먼저 가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사랑은 독특한 속도로 우리 여구를 다시 만들어낸다. 내가 통과 의식에 짜증을 낸다는 것은 몇 시간 전만 해도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클로이가 이미 나의 갈망의 대상이라는 지위에 올랐다는 의미였다.
나는 밖에서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침 11시 30분에 내 인생에 들어왔을 뿐인 누군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낌. 클로이는 밖에서 기다렸으나 우리는 1분도 안 되어 다시 헤어졌다. 그녀는 근처에 차를 세워두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가야 했다. 둘 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언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내가 별일 아닌 듯이 말하고는 덧붙였다. 가방이라도 같이 사러 가죠. 뭐,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내 번호는 알고 계세요? 이미 외우고 있습니다. 가방 이름표에 적혀있더군요. 탐정으로 나서실 걸 그랬네요. 기억력도 탐정 수준이었으면 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클로이가 손을 내밀었다. 선인장이 괜찮기를 빕니다. 나는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등에 대고 소리쳤다. 그녀의 짐수레는 여전히 미친 듯이 오른쪽으로만 방향을 틀려고 했다.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묘한 상실감, 슬픔을 느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겨우 아침을 함께 보낸 주제에 사랑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낭만적 미망과 은밀론적 우둔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최초의 꿈틀거림은 필연적으로 무지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냐 단순한 망상이냐. 시간이 아니라면 누가 그 답을 말해줄 수 있을까?